네, 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한 이후에 여기에서 또 유망 종목을 찾아보는데요.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강영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네네. 있는데 어떤 종목 오늘은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좀 이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좀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상반기 실적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보였고 3분기 실적도 그 기조를 이어서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깜짝 실적에 네네.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197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1년도에 상장이 된 기업으로 경남 김해에 위치한 중견 코스닥 기업입니다. 동아화성은 자동차용, 가전용 고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동차 부문은 총 매출 비중이 49%로 엔진용 가스킷, 그리고 연료 공급 및 공기 통로용 부품, 그리고 파손, 충격 방지용 부품 등이며 가전 부분은 매출 비중의 51%를 차지하는데 세탁기 도어 가스킷과 파손 및 충격 방지용 고무 제품 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및 점유율을 좀 살펴보자면 자동차 부분에서는 주요 매출처가 현대기아자동차, 그리고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또 이외에 1차 모듈 업체 등이 있는데요. 매출처 내에서 주요 부품이 점유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 부분 또한 살펴보게 된다면 주요 매출처는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있는데 LG전자 내에서는 점유율이 7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50%, 대우 일렉트로닉스에서는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업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샤프전자, 파나소닉, 도시바, 그리고 히타치에서도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회사 내에서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아화성은 이렇게 탄탄한 메이커들이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출처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좀 탄탄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자면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올해 예상 실적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선은 동아화성은 기본적으로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시게 되면 두 자릿수의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5%의 전년 대비해서 15%의 매출액 성장이 지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매출액 2,085억 원, 영업이익 217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고객사들이 다변화되는 것이 지금 주요 원인이고 거기 또한 고객사들의 꾸준한 성장이 지금 덧받침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걸 보시자면 마츠다 자동차와 말레 등의 신규사들이 지금 신규 거래처로 지금 등록이 되면서 매출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3분기가 추석이 껴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부분 파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액 400억대 후반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50억대 후반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화면으로 보신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2013년 네. 전반적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2012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물론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네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출액은 물론 한 200억 원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은 2배나 넘게 맞습니다. 증가를 해요. 2배 넘게. 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자회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 2배 정도, 지금 약 10% 정도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 원인은 해외 법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화성 고객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2년도 인도, 그리고 2003년도 중국, 2005년도 러시아, 2010년도 멕시코, 2011년도 폴란드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였고요. 그동안 고정비 부담과 환율 이슈 등으로 지금 해외 부분에서 적자를
여전치 않고 있었는데 2012년 이후로 이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으로 지금 이익 국면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수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상반기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온 이유도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 원재료인 고무 가격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영업이익률에서 좀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또 바라겠고요. 네네. 이 동아 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모멘텀 거리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짚어드리자면 네. 우선은 수급을 가장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성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베어링 자산운용이 10월 2일 날 6.45%의 지분취득 공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월 8일 날 6.35%의 지분취득 공시를 했었습니다. 둘 다 중장기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최근 베어링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보면 8월에 이어서 신규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투자자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과 이런 자산운용사 추가적으로 지분 취득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신규 제품이 있는데 동아화성이 향후 새롭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개발 중인 터보 엔진용 고무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터보 차저 엔진의 필수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터보 차저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엔진입니다.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 채택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채택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만들고 있는 이 터보 차저용 고무 부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향후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동아 화성 앞으로의 또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되는 강소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주가는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주가가 상향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 지금 주가가 상승할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동아화성은 탄탄한 자동차 메이커 그리고 탄탄한 가전 메이커 등을 좀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매출처 내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투자해놨던 해외 법인들이 이제 수확의 시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PR이 현재 6.6배대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기업들 8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8배대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좋을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양이라는 기업 소개해드렸는데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턴하는 모습 다시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또 다른 기업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닉이라는 기업인데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0억 매출에 180억 매출에 25억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고 이는 주가가 다시 한번 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제닉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권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으니까 네네. 저가 매수의 매력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턴하는 종목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나 동아 화성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강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